내가 세차를 맡겼는데 어떤 직원이 그걸 부러뜨렸다? 아니 내 차라면? 물어내세요. 바로 그냥 네, 근데 그게 사장 나오라 그래.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게스트 더인 카케어에서 푸드 스페셜을 진행하는데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더위 카케어 사장 오성. 안녕하세요, 오성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현준입니다. 저희 오늘 네. 나온 여기가 어딘지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기는 저와 전도사님이 평일에 같이 일을 하는 세차장입니다. 아, 세차장. 네. 지금 되게 보시면 되게 밝고 전 처음 들어왔을 때 메이크업룸처럼 그니까 밝아서 차 이렇게 더러운 거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요. 그런 용도로 이렇게 조명이 밝게. 얼마 전에 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 차가 더럽혀서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더럽더라고요. 그 먼지나 이런 게 차를 바꿔야겠다. 결론이 그렇게 났나요? 여기 오면 차를 바꾸고 싶어서. 근데 모든 세차장이 다 이렇게 조명이 많아요? 여기만 좀 특별한 거예요? 이렇게 보통 세팅이 많이 돼 있기도 하고, 아. 근데 이제 뭐 세차만 하는 데는 외부,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데도 많은데 광택, 뭐 다른 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세팅이 돼 있죠. 이렇게.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. 저희 6월부터 했으니까 6월 말부터 했어 정식은. 지금 10월 말이니까 4달 정도. 네. 네. 구조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몇 분이 계시고, 그다음 전체 사장님이 뭐 한 분 계시고, 뭐 이제 공업사, 세차장, 검사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해서 큰 하나의 약간 그룹이죠.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. 그럼 아니 두 분은 여기 세차장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처음에 그 계기가 네. 되게 특이하잖아요. 직업을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죠. 세차장을 이제 하게 된 그 계기가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토리를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올해부터 여기 입장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세차장 해볼 생각 없냐고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4월에 이야기 듣고 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차 관련된 기술들을 한꺼번에 쫙 배웠죠. 그래서 배우고 바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제가 듣기로는 화성으로 가서 배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? 한 5주에서 6주, 뭐 80시간, 그 다음에 뭐 60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택 배우고 스팀 세척도 따로 배우고. 누군가가 이제 제안을 하셨을 때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따로 하던 게 있기도 했고 원래 쉽게 결정을 막 잘 내리는 성격이 아닌데 이번에는 유 목사님도 같이 오시기도 했고 뭔가 하나님이 진짜 뭔가 딱 해보라고 하시는 건가? 라는 고민을 그때 막 설교도 그렇고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는 와중에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냥 해봐야겠다. 뭐 내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계속 뭔가 사인이 주어지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던 차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 이렇게 그냥 반응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올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급격한 변화나 도전이나 경험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해 같은데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, 저는. 마음이 좀 네,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새롭게 막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차장이라는 그런 이제 질문,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문제도 되고 질문도 되는 게 딱 들어왔을 때 한번 해봐도 되겠다. 물론 뭐 사역하기 전에 알바도 조금씩 해보고 공장도 좀 다니고 했는데 그거는 뭐 내 용돈 벌려고 했었던 직업이 아니었어요. 그렇죠. 네, 뭐 했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동안 내가 할 줄
아는 게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원래 같았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이게 몰아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. 막 몰아치니까 정신이 없게 그럼 이것도 해볼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겁 없이 일단 시작하게 된 거죠. 근데 또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라고 하면 무서워서 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전사님도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실제로도 의지가 많이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뭘 또 그런 게 아니야. 그렇다는데 여기서 그쵸. 그런 존재이 있거든요. 그럼요. 네. 힘이 되는 존재가 서로가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시잖아요. 교회 사역자로서도. 진짜 근데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게 좀 컸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역자라 그래가지고 사역만 맨날 하고 근데 설교는 할 때 뭐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직장에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서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.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사실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. 일이랑 사역이랑 다르다는 생각이 진짜 안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. 사역,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도전적인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진짜 좀 시야가 너무 계속 좁았구나 나한테 사역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이 좀 하고 세상 인생을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진짜로 뭐든 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제가 전사님 고2 때 고3 때 처음 봤는데 망해도 망한다는 걸 지금 미리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 들어가는 뭐 시간 막 이런 거 계산해보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.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 게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시간이 어쨌건 계속 물리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따로.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비록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작하는 단계고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뭐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여기가 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. 좋아 보이는데 세차잡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거든. 뭐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사역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.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것만 살기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세차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사역이랑 진짜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전에는.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도 분명히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고 에피소드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? 간간히 전해드린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에피소드 속에서 이건 근데 내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면은 각자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비싼 차가 세차가 들어갔는데 광택하고 세차가 들어갔는데 욕심이 좀 나는 거예요. 잘해야겠다. 잘해주고 싶다. 근데 그 외제차였거든요. 거기 기능을 제가 잘 모르고 힘으로 이렇게 좀 들어서 닦으면 되겠다 싶어서 뭘 하나 부품을 딱 들었는데 부러진 거예요. 딱 소리와 함께. 그래서 부품을 여기 어차피 다 아시니까 부품을 물어물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도 비싸 150만 원 진짜짜리였더라고. 이게 뭐 수리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공인비 빼고 공인 빼고 부품만. 부품만.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다가 유공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연락이 먼저 드리잖아. 그러셔가지고 같이 연락 드리고 근데 감사하게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. 저희가 뭐 본드 막 강력 초강력 본드 뭐 이런 시멘트도 붙이는 본드라고 했는데 절대 안 붙어요. 그게 굉장히 작은 시멘트 붙이는 거. 그런 부품이라고 해요. 네. 되게 얇고. 얇고 해서 붙어지지가 않아요. 사실 그때 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때가 뭐 월세도 낼 수 있을까, 뭐 뭐를 또 깨고 좀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,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만큼. 근데 그러던 차에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말 머리가 많이 하얘졌던 것 같아요. 그냥 멍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. 막
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, 붙여놔야 된다, 이런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들었었죠.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분 내 있는 대로 가가지고 차 갖고 와서 또 하루 종일 막 몇 시간씩, 점심도 솔직히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붙이고 떨어지면 또 다른 방법 시도해보고,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.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차인데,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3일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. 뭐 안 됐어요. 근데 그분이 전화가 먼저 오셔가지고 괜찮다, 먼지만 닦아주고 보내달라,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. 근데 그때 되게 그 탄감받은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죠.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, 그러니까 초기에 한 번은 컴플레인을 되게 심하게 받은 적이 있어요. 여러 가지를 다 하고, 그다음 서비스도 이렇게 하고,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결국엔 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. 인격 모독 막 당하는 것 같고. 그래서 이 일을 그날 막 복귀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. 실제로 얘기를 막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울분인 것 같기도 하고, 막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.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 언짢은 그런 시간이 좀 지났었는데, 150만 원을 상담받은 그 일이 딱 있으니까 관계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드는 거, 실제로. 내가 세차를 맡겼는데 어떤 직원이 그걸 부러뜨렸다? 아니 내 차라면 물어내세요. 바로 그냥 네, 근데 그게 그냥 이런 거죠. 그렇게 화는 안 냈겠지만 화내시나 봐요? 아니 실제로 얼굴까지 딱 이러고 그런 적이 있었죠. 이 목사님도 그런 경험 혹시 그런 묵상 혹시 있으셨어요? 묵상은 아니고 참 감사함을 느끼는 그 통로들이 사람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느끼게 된 것, 요 근래 저도 저 혼자 막 일이 막 너무 몰려가지고 혼자 정신없이 차를 여기저기 갖다 주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고를 냈어요. 딴 생각을 했는지 암산 사이에 암살을 제가 받은 거예요. 포도를 싣고 어디 경매장으로 가시는 분이었거든요. 그 포도는 아마 상했을 거다, 이거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, 이게 좀만 충격이 돼도 그 안에서 한두 알이라도 떨어지면 경매에 못 내민다.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잘못한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, 여차저차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실려있는 포도를 제가 다 변상을 사게 된 거죠. 이거 얼마나 그 박스를 하나에 15,000원씩 해서 75만 원어치, 70만 원인가 샀어요. 그래서 그거 포도를 가지고 여기로 가져다 여기다 박스를 쌓아놨는데, 아 진짜요? 네. 여기에 이만큼 포도 박스가 쌓여 있고, 저는 이제 그 사고 처리를 하고서는 그 차를 또 어디에 갖다 줘야 되는 상황에서 갖다 주고 온 사이에 어떡하지? 뭐 이걸 즙이라도 내려서 뭐 처리를 해야 되나? 뭐 70만 원 그당 이제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. 일단 드리긴 했지만,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전체 반이 없어진 거예요. 옆에 사장님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사장님들한테 다 파신 거예요. 그 사고 낸 차의 주인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장님의 제 차가 아니었어요, 진짜. 지금이야 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, 그때 막상 사고가 딱 났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큰일 났다, 이 생각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려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하면서, 또 그 차에 포도가 잔뜩 실려 있다는, 이제 그 포도를 또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, 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났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 일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 약함을 되게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.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요즘 그런 내용들을 계속 봤을 때
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나 왜 되는 일이 없지 막 이런 생각들은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생각인데 막상 내가 그런 사고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또 일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또 보면서 참 감사하다.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해결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이번 일이 그냥 단순한 사고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사고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웠다.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야 이거 뭐냐. 나였다면 차 수리비 좀 보험료 내면서 내놓으시고 그랬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. 참 되게 감사하다.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.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그전에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. 그래서 뭐 척이라도 해서라도 뭔가 결과만 딱 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저는 되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. 잘해야 되는 건데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해주셨었거든요. 그냥 잘해라. 네. 그렇죠. 뭔가를 해내라. 그렇죠. 미션을 주면 해내야 되고 그것을 잘못하면 혼나고 잘하는 그런 뭐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좀 신기했고 부담이 제가 이만큼 돼 있는 상태에서 경직돼 있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내가 또 여기서도 잘하는 척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게 또 보이셨던 것 같고 그래도 돼요?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. 혹시 오정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. 저는 요새 이제 아들이 둘이 생겼잖아요.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빠 사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단계라는 건 계속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한 번은 이 첫째 오늘이가 막 말썽 부리고 둘째를 물고 이래서 엄청 심하게 혼을 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자려고 다 같이 누웠는데 오늘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팔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. 그런 적이 사실 없거든요. 엄마랑 자고 보통 제 인생은 사실 가족에 대한 게 좀 크거든요. 어디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만한 이야기가 아니어가지고 한 적은 없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좀 갈등을 겪으셔가지고 사실은 그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산 지 좀 됐어요.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근데 그때 막 어떻게 싸우셨는지 이런 것도 보고 저도 이제 아빠로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다 되게 차갑고 춥고 좀 없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항상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 이랬는데 사건들 이면에 그분들의 이제 노력이나 어떤 마음들이 어땠을지가 요새는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아빠가 되고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다른 이야기들이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
상황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는 없겠구나. 물론 아쉬운 면도 없잖아. 있긴 있었죠. 결혼식 할 때 사실은 아버지가 못 오셨거든요. 솔직히 그런 건 좀 아쉽긴 하죠. 왜냐면 저는 어쨌건 간에 같이 하고 싶거든요. 나의 아버지, 나의 어머니. 아버지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밉지도 않고 아들로서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거든요. 근데 내가 아빠가 됐다는 게 참 실감이 안 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근데 이런 과정들이 또 쌓여서 제 인생이 되고 아빠의 인생이 됐던 것처럼 오늘의 인생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그 두 분이 갈등을 겪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지기로 하셨을 때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가셨어요. 그때 저를 데리고 나갔거든요. 그리고 거기 그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그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를 안 다녔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와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나를 이끄신 거구나. 내가 좀 어려워,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하고 막 아빠가 뭐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당연히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야기를 좀 잘 들었는데요. 마지막 주짓수라는 운동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꾸준히 해오다가 올해 이제 좀 잠시 멈추게 됐는데 지금 파란 티죠? 네, 좀 해보고 파란 티 다음에 검정띠. 아니요 보라색 띠인데 보라색 띠 이상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근데 주짓수 그 전에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? 3년? 오, 오래 하셨구나. 꾸준히 한 건 3년.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. 네,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상대방을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.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사람이네. 아니 그걸 나는 게 아니고 아니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상대방과 합을 맞추고 그쵸. 그러면서 나의 자금을 계속 깨닫는 거야. 나 진짜 못하는구나. 난 별것도 아니구나.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당해도 재밌었고 이겨도 재밌고 저도 재밌는데. 그래서 뭐 배우고 싶다기보다는 요새 책 읽는 거에 좀 재미를 붙여보려고 붙여보려고 붙인 게 아니라. 붙인 게 아니라. 좀 붙였어요. 조금 내가 붙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있어 보이려고 독서 이게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책을 안 읽었잖아요 사실은. 네? 군대에서 조금 읽다가 말았거든요. 중요한 거는 읽고 싶은 걸 읽어야 되더라고 보니까. 읽고 싶은 걸 읽어야 돼. 만화책은 아닌데 아무튼 만화책이어도 그러니까 막 신앙서적 중에서도 막 되게 고서 이런 거 말고 읽고 싶은 말투가 왜 그래? 신앙서적. 왜 신앙 얘기할 때마다 제가 신앙서적을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졸업하는 거. 좋은 거예요. 좋죠. 아무튼 좋은 책, 재밌는 책, 잘 읽히는 책 읽으니까 좋더라고. 자, 이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상품을 두 분이시지만 안에 퀴즈를 맞춰서도 상품권은 하나만 나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자, 문제 드릴게요.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이라는 사자성어는 시경의 소민편에 나온 말이다.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? 두려워서 떨어서 조심하는. 저희가 잘 아는 거예요. 그럼요. 사자성어입니다. 몹시 두려워서 넌센스예요? 아니에요. 사자성어라니까요? 사자성어 널센스. 아니 막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. 아니라고 아니라고. 자, 몹시 덜덜. 아니야. 이건 한 거예요. 시간이 많이 될 수는 없어요. 몹시 두려워서 덜덜 떨며 10초를 드리겠습니다. 추워함? 뭐라고요?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. 힌트 하나만 일단. 자, 이거 힌트요. 이거 너무 힘들다. 자, 5초 드리겠습니다. 네? 5, 4, 나 이거 아는데. 이. 좌불안석. 1. 자, 정답은요? 후덜덜덜. 좌불안석. 자, 정답은 전전긍긍. 감사합니다. 네. 퀴즈를 못 맞추셨으니까 근데 이건 못 맞춰도 상품을 드리죠. 맞아요. 저희는 못 맞춰도 상품을 드리는 해자 프로그램. 약간 힌트가 너무 완벽했는데 사실 뭘 못 맞춘다는 거는 그냥 후덜덜덜 이후로 뇌가 갑자기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걸 뽑을 수밖에 없겠네. 자,
라라라라라. 야, 좋은 게 있어요. 어? 돋보기 건전지 별매. 책 보신다네요. 따다다다. LED 돋보기. 너무 좋다. 자, 오늘 더웨이 카케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? 뭐 못했던 이야기들 사실은 저희는 듣기 많이 듣고 말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안 하게 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았어요. 저도 진행하는 맞아요. 얘는 원래 MC인데 맞아요. 제가 오늘 대신 나왔잖아요. 네, 그런 자리에 있다가 여기 앉으니까 새롭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. 또 다른 직장에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유 써. 수고하셨습니다.